네, 멀티노미얼 로지드 컨텍스추얼 밴디츠 프루버블 옵티멀리티 앤 프랙티컬리라는 논문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정환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온라인 리테일링에서의 추천에 비유하면 이해가 용이해서 그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추천 에이전트는 시퀀셜한 디시전을 하고 유저가 선택한 아이템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멀티암 밴딧은 이런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에 널리 쓰이는 모델입니다. 단정적인 MAB는 각 알의 보상 분포가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매 라운드 유저의 컨텍스트가 새로 주어지고 보상의 그 컨텍스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컨텍스츄얼 밴딧으로 확정됩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옵션들을 유저에게 제안을 하면은 이제 유저가 선택을 하고 이때 선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에 따라서 이제 에이전트가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목표는 매 라운드 n개의 아이템 중에서 k개로 구성된 어소르트먼트를 제시하여 기대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리그렛은 이제 옵티멀 레비뉴와 실제 발생한 레비뉴의 갭입니다. 매 라운드 T마다 D 차원의 맥락 정보, 즉 피처 벡터들이 주어집니다. 피드백은 유저가 실제로 고른 아이템 한 개를 말합니다. 일단 변수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했듯 이제 N은 전체 아이템 개수를 말하고 피처 벡터 X는 라운드 정보 T와 아이템 정보 I가 합쳐진 벡터로 이번 라운드 이 유저에게 아이템 I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미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상품 하나의 피처 벡터의 각 원소는 가격 평점 할인율이 되겠죠. 등이 되겠죠.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ST는 에이전트의 제한 모음이고 CT는 유저의 결정이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집합으로 묶여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세타 스타는 에이전트가 학습하려는 대상입니다. 각 아이템의 피처 벡터는 우리가 알지만 특정 유저가 각 속성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지는 모릅니다. 이 정보만 알 수 있다면 모든 상품의 유틸리티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이 세타 햇이 세타 스타에 충분히 가깝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익스플로어를 하고 확신이 들면 익스플로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세타 스타는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저의 선호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한다는 가정입니다. 당연히 선호가 매번 바뀌면 최적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초이스 프로바빌리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베타 X와 세타 스타의 내적은 유틸리티를 의미합니다. 분자는 특정 아이템 IK의 유틸리티 점수고 분모는 1 플러스 어설트먼트에 포함된 모든 아이템들의 유틸리티 점수를 더한 것입니다. 이때 1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outside opinion의 유틸리티를 우리가 영어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익스포넌트의 영승이 1이라 1인 겁니다. 네, 토탈 레그렛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TIK는 이번 라운드에 유저가 아이템 IK를 실제로 골랐으면 1, 아니면 0임을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은 멀티노미얼 분포에서 뽑힌 Y가 이제 멀티노미얼 분포에서 뽑힌 샘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같은 ST를 유저가 봐도 사는 물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분포가 멀티노미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파라미터는 시행횟수와 확률들인데 여기서 시행횟수가 한 번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싱글 트라이얼 샘플이라는 뜻입니다. 아웃사이드 오피니언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고 한 번만 뽑았기 때문에 모든 걸 더했을 때 1이 되겠죠. 그래서 y를 원핫 벡터 한 개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p와의 구별이 좀 중요한데 p는 true parameter 세타 스타가 만들어내는 실제 선택 확률이고 y는 실제 선택됐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이즈 변수 엡실론은 실제 결과 빼기 예측 확률입니다. 이 노이즈 변수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not independent across i라는 점입니다. 이제 묶음한 아이템들 중에서 유저의 선택을 받는 아이템은 결국에 한 개입니다. 즉 유저가 A를 샀으면 확정적으로 B는 자동으로 안 산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데 결국 아이템들은 유저의 선택을 놓고 서로의 선택을 확률을 깎아먹는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운디드 되어 있어서 노이즈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서브 가우시안이라는 이야기는 오차가 필요 이상으로 벗어날 확률이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RTI는 판매 시 발생하는 레비뉴를 의미합니다. 이제 1보다 작다는 가정은 리워드 값을 노멀라이즈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어떤 가격의 상품들은 적절히 스케일링을 하면은 이 범위에 들어오도록 일반성을 잃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D 스타는 만약에 세타 스타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매번 라운드 제시하는 최적의 묶음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라운드 어설트먼트의 기대 수익은 이제 각 아이템의 수익
곱하기 8일 확률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옵티멀 어설티먼트는 다음 수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제 리그렛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리그렛은 최종 묶음 수익 빼기 내 묶음의 수익의 시그마의 기대값입니다. ST가 랜덤한 과거 관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대값으로 재는 겁니다. 같은 알고리즘을 같은 조건으로 돌려도 이제 y가 확률적이기 때문에 세타와 st가 매번 달라져서 한 번의 리그렛은 이제 운이 크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재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이 기대 수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이 결국에 이제 리그렛을 최소화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제 세타를 추정하고 신뢰폭을 재는 방법입니다. MLE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세타로 정의합니다. 라이클리후드는 이 세타였다면 내가 실제로 본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의미합니다. 로그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곱을 합으로 바꾸기 위함이고, 네거티브를 붙이는 이유는 최적화를 이제 최소화 문제로 풀기 위함입니다. 로그 PT CT에서 이제 유저가 고른 CT만을 선택하는데 이때 트랙이 이제 YTI를 곱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YTI는 이제 고른 것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고른 항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0 곱하기 로그를 해서 0으로 사라집니다. 네, 이제 널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NLL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MLE는 이 그레디언트를 0으로 두고 푼 해를 의미합니다. 이제 PT 빼기 마이너스 YT는 정확히 이제 노이즈의 부호만 반대죠. 그리고 이제 이 그레디언트는 노이즈의 이제 피처 벡터 X를 스칼라 배열을 해주면서 이제 구합니다. 이제 X를 곱하는 이유가 이제 전체 평균이 아니라 각 피처 방향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이제 The Feature Information Matri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본수가 이제 무한대로 커지면 세타의 오차가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Inverse Feature Info인 정기분포를 수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Feature Information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주는 정보량을 의미하는데 클수록 추정이 정확해져서 분산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셔는 로우 바운디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피셔가 엄청 커져서 인버스 무한대가 발산하여 학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하한을 보장하는 변수가 카파고 살 확률 곱하기 안 살 확률이 최소 K 카파만큼은 커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선택지가 선택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걸 보장합니다.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인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베터 X에는 가격, 브랜드 등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일단 다행인 건 이제 우선 피처 벡터의 차원이 D고 세타도 D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성립을 합니다. 또 이제 오른쪽 피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NLL을 시각화하면 볼 모양입니다. 이제 볼 모양 함수의 특징은 바닥이 항상 반드시 존재하고 그때의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바닥이 하나로 유일하게 존재하냐라는 거는 조금 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라 함은 D 공간 자체를 피처가 골고루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의 탐색이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서 소개하는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UCB-MLL이고요. UCB를 빠르게 일단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개가 됐네요. 네, 이제 UCB는 지금까지의 평균과 보너스가 가장 큰 알을 고르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N이 중요한데 N은 특정 알을 선택한 횟수를 의미를 하고 N이 작을수록 보너스가 커져서 탐색이 유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이 값이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N이 작기 때문에 보너스가 커서 다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직전에 세타 햇을 이제 한 점으로 추정했지만 데이터가 우리는 현실에서는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햇을 중심으로 세타 스타가 있을 만한 후보 영역, 즉 이제 컨피던스 셋을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캔디던스 레디어스를 이제 반지름으로 가지는 이제 타원체 모양의 후보 영역이 생깁니다. 근데 타원체가 이제 고르게 생긴 모양이 아니라 찌그러진 타원체인데 왜냐면 이제 VT 웨이티드 놈에 의해서 많이 본 방향일수록 VT의 해당 방향 고유값이 커서 실내 영역이 좁고 적게 본 방향은 이제 넓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TI 수식을 보시면 벡터 X와 세타 햇의 내적 그러니까 이제 영역 중심에서의 유틸리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처 벡터 x의 방향으로의 가장 낙관적인 값을 골랐을 때 받는 유틸리티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ZTI가 영역 안에서 가장 높은 유틸리티 예측치, 즉 이제 upper confidence bound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t-1이라는 값을 쓰는 이유는 이제 ZTI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모은 과거 데이터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YTI가 없기 때문에 t-1을 쓰는 거고, 이제 두 번째 항 알파 곱하기 이제 XTI의 V 인버스 놈은 이제 해당 방향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UCB에서의 그 보너스 항이 이 보너스 항이란 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럼 루트의 1분의 n을 누가 그 역할을 수행하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UCB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알을 뽑았는지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컨텍스츄얼 버전에서는 이제 컨텍스트가 x에 따라 몇 번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n을 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특정 방향을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방향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특정 방향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려주는 건 이제 V가 이제 그람 행렬인데, 그람 행렬은 이제 선형대 수학의 이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 나오는 그 행렬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각 피처 방향으로 정보를 얼마나 쌓았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형대 수학 시간에서 복습을 해보면 최소 제곱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맥스가 그러니까 그람 매트릭스가 존재하려면 이제 그람 매트릭스가 유일해로 존재하려면 이제 인버터블 해야죠. 근데 이제 그래야 유일해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제 특이 행렬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이제 디터미넌트가 작아지고, 디터미넌트가 작아지면은 이제 그람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이걸 재는 척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미니멈 아이겐 밸류인데, 아무튼 그 얘기는 좀 후술하고,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제 이닛 단계에서는 이제 랜덤하게 K개를 뽑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피처를 모든 방향으로 퍼뜨려서 이제 람다의 민을 이제 조금은 다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XTI의 V 인버스 놈은 그 방향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V의 그 방향 아이겐 밸류가 커지고, V 인버스는 작아져서 많이 본 방향의 보너스가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expected revenue는 전에 본 그 함수인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ZTI가 되어 있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세타 스타를 모르기 때문에 ZTI라는 낙관적 추정치를 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리그렛 상한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제 XTI가 이제 IID에서 뽑힌다는 것과 초기화 단계에서 V의 인버터블을 보장을 하기 위함,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이 이제 V의 인버터블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놈이 1보다 작다는 거는 이제 정규화를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제 선택 확률이 0 또는 1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 아까 봤었죠? 아까 그 본 카파가 이 카파고, 이제 the selection probability is bounded away from 0 and 1.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 두 가정 아래 이제 띠임 1이 나오는데, t 라운드 후 리그렛이 이제 d 루트 t 정도다라는 내용입니다. O 틸다는 이제 원래 함수에서 로그 항을 숨긴 항입니다. 이제 손해가 이제 t에 리니어 하면은 별로지만, 이 경우는 이제 서브 리니어 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n에 대한 의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아이템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리그렛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만하죠.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차원수 D에 여전히 이제 리니어 디펜던스 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왜 아쉽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려진 하한은 이제 오메가 루트 DT인데 UCBML에는 D 루트 T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루트 D만큼 위로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티멀은 아니다. 대신 약간 니얼 옵티멀이라고 합니다. 그 옵티멀에 유사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은 이제 네, 이 장은 이제 SUPCB 알고리즘으로 이제 리그렛의 디의존성을
루트 D로 줄여서 옵티멀에 도달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DT, 매치스 로얼 바운드, 오메가 루트 DT가 밑에 결론이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UCB-ML에서 이제 어떻게 T가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고, 호이더를 사용해서 프레딕션 에러를 두 조각으로 쪼갰습니다. 각각이 루트 D로 근사가 되는데, 이게 좌변의 경우에는 X의 한 방향 오차이지만, 우변에 이 식을 보면은 이제 모든 방향 오차라 값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방향만 궁금한데, 모든 방향 오차를 끌고 가 곱한 셈이라 이제 대가가 더 큰 거죠. 띵2가 이제 프레딕션 에러를 이제 호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변에 이제 이 항을 이제 이 항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로그 항이 D와 무관하죠. 그래서 이제 리그렛이 D 루트 T에서 루트 DT가 됩니다. 아래 수식은 이제 띵2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N이 충분히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방향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방향으로 충분히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초반에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UCB-ML과 마찬가지로 서브 CB-ML도 초기 탐색 단계를 줍니다. 처음 일정 라운드 동안은 이제 UCB 방식 대신에 이제 아까 봤던 이제 랜덤 초이스를 해서 이제 랜덤으로 해주고 퓨처 방향으로 골고루 정보가 쌓여서 이제 아이겐밸류 민 조건에 만족하면은 복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루트 DT 리그렛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알려진 하한이기 때문에 이제 옵티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논문의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알고리즘은 프랙티컬하지 못합니다. 띵2에는 명시되지 않은 또 하나의 전제가 바로 이 샘플들이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UCB-ML에는 이제 어설트먼트가 previous observance에 이제 베이스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똑똑하게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서브 SUP CB를 사용하려면 이제 아우라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시간축을 쪼갠 뒤 이제 각 배치한 샘플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강제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때 언설턴티가 높은 아이템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아이템을 강제로 익스플로어 하기 때문에 62가 이미 학습한 좋은 어설트먼트를 익스플로이트 하지 못해서 매 라운드마다 리그렛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모델이 이론적으로는 옵티멀 하지만 엄청 이제 리그렛이 폭발하죠. 그러니까 임프랙티컬하다는 얘기입니다. 초록색 선이 이제 서브 CP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서브 CP가 옵티멀 하다면서 왜 이렇게 실험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옵티멀한 거는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증가율입니다. 반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뭐 T가 1000개인 경우 이런 유한 구간에서의 실측값은 형편없는 리그레시 값이 나오는 거죠. 띵3는 이제 루트 DT 리그레스를 달성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물론 서브 CB-ML도 띵3의 예시 중 하나겠지만 방금 봤듯이 이제 프랙티컬하지 않죠. 그래서 실용성까지 챙긴 알고리즘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제 DBL 알고리즘, DBL-ML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probably optimal 하면서 practical합니다. 먼저 핵심인 이제 독립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UCB-ML에서의 샘플이 서로 이제 디펜던트 했던 이유는 과거 결과가 다음 선택을 바꾸기 때문이었습니다. DBL은 이제 이를 에피소드라는 개념을 등장시켜서 해결하는데요. 에피소드는 라운드들을 묶은 블럭인데 하나의 에피소드 동안에 이제 세타를 이제 픽스합니다. 세타를 이제 고정하면 왜 독립성이 확보되냐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식을 보겠습니다. K번째 에피소드는 K-1번까지의 에피소드의 정보만으로 세타와 그래프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고정된 세타로 에피소드 내내 유틸리티를 계산합니다. 이 W가 그래프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그래서 에피소드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같은 에피소드 안에 다른 선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매트릭스의 이 W는 모든 에피소드마다 이제 리셋이 돼서 샘플들이 독립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의 길이는 2배씩 이제 지수적으로 자라는데
반면 팀2가 요구하는 로그 미니멈의 문턱은 로그 수준으로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큰 에피소드에서는 UCB로 어설트먼트를 고르는 것만으로 쌓이는 정보가 이미 이제 그 미니멈 아이겐 밸류를 한창 넘어버려서 강제로 랜덤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대신에 초반에 작은 에피소드에서는 약간의 랜덤 익스플로레이션이 필요한데 이게 단점만은 아닌 게 에피소드가 짧은 만큼 세타가 자주 갱신되기 때문에 초기에 부정확한 세타 값을 빨리 많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총 개수가 로그 T개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탐색도 최악의 경우에 로그 T 수준으로 멈춥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 효율성인데 UCBML은 매 라운더마다 세타를 새로 추정해야 하는 반면 D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한 번만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훨씬 더 가볍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DBL의 이제 리귤러 바운드를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퓨처 분포가 한쪽으로 쏠려도 그 쏠림이 유계라는 어썸션 3가 필요합니다. DBL은 에피소드마다 그람 매트릭스가 리셋되어 매 에피소드를 거의 새로 시작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모든 방향의 데이터가 쌓이려면 이제 퓨처 분포가 이제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옵션 3는 이제 분포의 쏠림이 이제 유계돼 있다를 보장하는 어썸션입니다. 팀 4는 revenue for each 아이템이 유니폼하다는 추가 전제 아래 옵티멀한 리그렛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니폼하다는 말은 팔렸을 때 받는 수익이 동일하다. 쇼핑몰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렸을 때 받는 수익이 동일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BL은 N의 이제 로그만큼 의존합니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실험을 통해 증명된 거는 모든 메소드들이 N의 최소 로그만큼은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DBL의 단점만이 아니다. 모두의 단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증명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증명의 큰 그림은 간단한데, 이제, 에피소드의 길이가 이제 더블링이 되면서, T까지의 에피소드 수는 로그 T개 뿐입니다. 전체 리그렛을 에피소드별 리그렛의 합으로 쪼개고, 각 에피소드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제 바운드합니다. 에피소드가 너무 작아서 이제 람다 민 조건을 못 채우는 경우에 팀2를 쓰는 경우는 케이스 1인데, 여기서 리그렛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없지만 이런 짧은 에피소드는 초반 몇 개뿐이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라운드 수가 로그 T 수준이라 전체 리그렛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에피소드가 충분히 길 때를 의미하고 독립성은 에피소드 구조 덕분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람다 민도 라운드가 늘면서 선형적으로 날아서 조건을 만족합니다. 혹시 충분히 안 돼서 에피소드 끝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남으면 이제 랜덤 샘플링으로 보충합니다. 이것이 논문의 핵심 결과입니다. UCB MLN이 D 루트 T로 이제 니얼 옵티멀에 그쳤지만 서브 CP는 이제 루트 DT 옵티멀이지만 비실용적이었죠. 근데 DBL은 옵티멀한 루트 DT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실용적임을 잡은 첫 알고리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로그로 굉장히 빠르고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서브 CP는 발산하는 거는 제쳐두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다, 균등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DBL의 장점은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무척이나 이제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논문은 이제 온라인 추천을 이제 ML 컨텍스처 밴딧으로 모델링하고 두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죠. UCB-MLM은 이제 D 루트 T를 달성한 알고리즘이지만 니얼 옵티멀하고 DBL은 이제 에피소드 더블링으로 샘플 독립성을 확보해서 이제 옵티멀 하면서 실용성까지 챙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그 D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베뉴가 균등해야 되는 이제 가정이 또 있기 때문에 상품 추천에서는 조금 쓰이기 어렵다. 대신 뭐 클릭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최적화하는데 근데 이제 레베뉴가 일정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